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여행 중에 잠자리는 거의 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짐을 간단히 챙겨서 차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마음이 닿는 대로 가는 게 그 시절의 저의 낭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고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제 차량이 르망 레이셔였습니다. 대우에서 나왔던 르망 레이셔는 해치백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차박하기에는 아주 좋았던 모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차박은 더 이상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딸린 식구가 많아지면 차박이 갖고 있는 다음에 4가지 단점이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기본적인 단점 첫 번째가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차박 환경에서는 전기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충전이나 조명 사용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씻거나 용변을 해결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계절적인 어려움인데요. 차량 내부가 난방에 한계가 있어서 침낭 등 보온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여름에는 차량 내부가 열기로 덥고 모기와 같은 벌레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과 간편성의 부족인데요. 가족, 특히 아이와 함께하면 필요한 장비와 짐이 늘어나서 차량이 비좁아지고 불편해집니다. 조리와 식사 준비가 어렵고 차량 내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냄새와 정리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미적 욕구와 현실의 괴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를 예쁘게 꾸미거나 SNS용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제각각 독립해서 나가 살고 와이프하고도 이제 각각 자기의 독립적인 무언가를 꾸미고 싶은 그러한 시기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차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차박하는 사람들이 차량 자체에 꾸며놓은 장비나 도구들, 그리고 감성 넘치는 소품들은 보는 재미를 한층 높여줍니다만, 저는 여행과 차박의 콜라보가 이루는 본래의 목적인 다음 3가지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차박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다음 3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기동성이죠. 차박은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여행의 경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나 도로만 있다면 자연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대중교통에 얽매이지 않고 여행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편리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숙박시설을 예약하지 않아도 되며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잠자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에서 바로 쉴 수가 있어서 피로가 덜하고 장거리 여행 중에도 간단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장비만 준비하게 되면 언제든지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간소화된 준비 과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차박을 다시 시작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매력은 뭐니 해도 자유로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캠핑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박을 하게 되면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자고 하루를 시작하며 여행의 몰입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곳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죠. 긴 밤의 달빛과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오롯이 혼자서 맞이하는 새벽은 어떠한 간섭도 없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차량이 여행의 전적 기지화되면 차량 내부를 꾸미는 일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여행의 본질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차량 내부를 꾸미는데 아이디어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지출과 시간적인 수요가 동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량 꾸미기에 더욱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어느덧 차박이 가지는 경제성과 독립성은 일종의 도전 자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유튜버들은 어느덧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앵글 연출과 편집으로써 본래의 자신의 여행 의도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곤란이나 허영심에도 불구하고 차박의 매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숙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차박은 여전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차박이라는 것 자체가 갇혀있으나 갇혀있지 않고 갇혀있지 않으나 갇혀있는 아주 절묘한 몽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차박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생각대로 다음에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변기입니다. 주차장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이 잘 갖춰진 주차장에서의 차박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차박의 가장 큰 매력이 남의 눈치 보지 않기인데 그야말로 똥 누는 것까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싫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변기로 사용할 접이식 용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응고제와 비닐을 사용해서 아쉬운 대로 옛날식 일명 쭈그려 응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 꼭 필요할 것 같은 가스 히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낚시꾼들이 그래도 선호한다는 코베아 큐빅 가스 히터를 구입했습니다. 64,700원인데요. 컴팩트하고 모양도 이뻐서 차량에서 쓰기는 아주 적격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자리의 편리를 위해서 집 창고에서 굴러다니던 접이식 간이 침대를 약간의 부분 수리를 거쳐서 제 차량에 알맞는 침대로 바꾸었습니다. 중국산인데요. 25,000원이 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번째로는 버릴까 말까 고민했던 김치통 2개와 가스버너 받침대,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양동이를 이용한 세면대 제작입니다. 세면대에 쓴 철제 받침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면대 제작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사실은 배수가 자동으로 되는 개수대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것들은 보통 3만원이 넘었습니다. 업소용 깔때기나 다이소에서 파는 배수 자동 장치를 이용해서 개수대를 만들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구색보다는 기능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집안 구석구석에 짱 박혀 있던 자동 펌프나 가스버너 혹은 이불, 보조 배터리, 식기 도구들을 한 대 모으고 차량 좌석 밑에서 홀대 봤던 침낭 역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기본 준비는 끝마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12V짜리 전기 담요 구매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기 담요 구입 여부는 노지 차박을 한번 해본 후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사실 감성적으로 예쁘게 꾸민 차박 모습이나 풍경을 보게 되면 누구나 따라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에서 자유로워지고 본인의 스타일로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시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차박의 본질에 집중하기입니다. 차박은 여행과 자연을 즐기는 경험이 본질입니다. 꾸미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쁘게 꾸며진 사진과 내 여행의 목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 충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저것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혼자서 소리쳐 보세요. 나만의 조용한 힐링이 목적이지 꾸미는 게 목적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2번째, 내 스타일 찾기입니다. 모든 차박이 감성적으로 꾸며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예쁘게 꾸미는 것 대신에 실용적이면서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 불필요한 장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3번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감성 차박룩은 주로 SNS와 유튜브에서 가장된 연출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진 한 장 찍을 순간만 화려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것은 광고와 보여주기일 뿐 현실적인 모습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4번째, 실용과 간소함의 아름다움 발견하기입니다. 차박은 간소함 속에서 오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취미입니다. 예쁘게 꾸미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물건도 많아지고 관리도 번거로워집니다.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간을 꾸며나가면서 그 안에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5번째, 감성 차박 사진의 비하인드 알기입니다. 화려한 사진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출된 결과물입니다. 한 장의 감성 사진 뒤에는 몇 시간의 정리와 세팅, 촬영 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점을 알고 나면 현실적으로 꼭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6번째, 소유보다는 경험에 집중입니다. 예쁜 차박 소품을 구매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기보다 그 자금을 새로운 여행지로 가는데 사용해 보세요. 차박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예쁜 소품보다 그 공간에서 내가 느낀 점이 더 오래 남습니다. 7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작은 변화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감성 차박의 매력을 느낀다면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작은 부분부터 시도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전체 공간을 꾸미지 말고 조그만 조명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꾸미는 데 집중하기보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에서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구체적인 대안 실천입니다. 어차피 꾸민다고 사진에 다 담길 것도 아니고 남이 볼 일도 없지 않나라는 마인드로 간소한 차박의 자유로움을 즐겨보세요. 차박을 마친 뒤 내가 한 활동이나 느낀 점을 기록해 보세요. 꾸미는 것보다는 내가 얻은 경험과 감정에서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차박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차박은 자기 만족과 경험을 위한 취미입니다. 예쁜 차박룩을 보며 느끼는 동경은 자연스러운 심리이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었어. 이 자유로움이 한때일 줄은 말이야. 오늘 저녁도,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 새벽도 자신만의 세계로 달려가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